자, 이번에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제가 잘 풀어보라고 했죠. 그 중에서 특히 여기 187쪽부터 나와 있는 이 대단원 나무리 문제를 잘 풀어보라고 했는데 그 몇몇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같이 풀어보는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우선 2번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좋은지 좀 알려줄게요. 자, 그림은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 놓여있대. 그리고 5N의 힘을 작용했다. 근데 물체가 뭐 했다? 정지해 있다. 이런 힘과 관련된 문제들은 물체의 운동 상태에 대해 보통 이렇게 알려줘요. 힘을 가했는데 뭐 해 있다? 정지해 있네. 정지해 있다고? 계속 멈춰 있다고? 그럼 바로 뭐다? 알자 힘이 몇이다? 0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자 힘이 0이라는 거는 힘이 평형을 이룬다 라는 얘기니까 평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오른쪽에 있는 5N의 반대 방향으로 뭔가 또 힘이 있나 보다 인 건데 지금 뭐래? 바닥에 마찰이 있는 수평면이래. 그 말은 이 내가 미는 힘에 반대되는 힘의 평형을 이루게 하는 이 힘의 정체는 뭐다? 마찰력이다. 그리고 평형을 이루려면 5N으로 밀었을 때 마찰력도 5N이어야 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기억, 물체는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 맞고 니은, 마찰력의 크기는 5N이다. 맞죠? 디귿, 거칠기를 더 크게 한대. 그러면 마찰이 더 세지겠네? 근데 물체를 움직일 수 있다? 아니죠. 답은 4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쉬운 문제 푸는 거는 문제가 없겠죠? 이런 어떤 문제든 근데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물체 운동 상태를 보고 알짜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힘 화살표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해석하면 어려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도 한번 봐봐. 자, 그림 가는 무게가 5N인 공을 물속에 넣었는데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래. 떠오르고 있다? 그 말은 이 물체가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고 위로 갑자기 슉 올라왔다는 경우는 부력이 중력보다 세서 알짜임이 윗방향이니까 위쪽으로 슝 하고 올라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게가 몇 뉴턴? 5N이래. 그럼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5N이고 부력은 5N보다 더 세구나. 언제? 공이 이렇게 다 잠겨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서는 어떻대? 공이 다 잠겨 있지 않고 절반만 잠겨 있대. 다 잠겨 있는 것보다 절반 잠겨 있으면 부력이 어떻게 될까? 부력이 조금 이렇게 약해지겠죠. 그리고 약한 부력과 이 공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맞비기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정지해 있구나. 정지해 있다. 알짜임이 뭐다? 0이다. 즉 이 5N짜리 중력에 반대되는 5N짜리 부력이 윗방향으로 있구나. 언제? 공이 절반만 잠겼을 때. 다 잠겼을 때는 부력이 더 세져서 5N의 중력보다 더 세서 위로 떠오르는 거고 절반만 잠겼을 때는 5N에 있는 중력이랑 맞비길 수 있어서 가만히 떠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는 쉬워요. 나에서 공이 작용하는 부력은 몇이다? 5N이다. 그 다음에 5번 그림 가는 잠깐만 그림 가는 스카이다이버가 낙하산을 펴기 전 낙하라는 모습이고 나는 낙하산을 펴고 이게 중요하지. 일정한 운동 방향. 운동 방향이 안 변하고 속력. 일정한 속력과 일정한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다. 즉 알짜임이 몇이다? 알짜임이 0이다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짜임이 0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얘네는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 말은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얘도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있다는 거. 근데 어떻게 알짜의 힘이 이 낙하산을 피면 0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어떤 무언가 중력을 상쇄시키는 힘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왼쪽에는 더 별다른 얘기가 없었지만 낙하산은 왜 일정하게 이렇게 알짜 힘이 0인 채로 일정하게 떨어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 이 힘의 정체는 뭘까? 종종 부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부력 아니에요. 이거는 공기의 저항력입니다. 저항력. 공기의 저항력이 뭔 말이냐면 부력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공기가 때려주는 힘이니까 부력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항력은 뭐냐면 부력은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녀석에게 툭툭툭툭 건드리면서 띄우는 힘이고 공기의 부력은 거의 없어요. 이런 중력이랑 맞비길 정도로 절대 생길 수가 없어. 부력이란 거는 어떤 이런 알갱이의 개수 차이에 의해서 툭툭툭툭 건드려지면서 생기는 힘이고 저항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기 중에서 빠르게 움직일 때 뭐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달리는 자동차에서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느껴지는 그 공기의 부딪힘 일종의 공기의 마찰력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부력이랑은 아예 다른 거예요. 이런 공기의 저항력은 빠르게 움직이면 점점 세지기 때문에 달리기를 할 때보다 자전거를 탈 때 공기의 부딪힘이 더 많이 느껴질 거고 이런 식으로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는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력이 굉장히 셀 거예요. 또는 우산을 들고 달려가 본 적 있나요? 우산을 편 채 달려가면 그 우산에 느껴진 그 공기의 저항이 아마 느껴진 경험이 있을 텐데 이런 낙하산과 같은 또 우산과 같은 형태면은 이런 공기의 저항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력을 상쇄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중력이 있는데 어떻게 알짜힘이 0이다? 반대 방향에 어떤 힘이 있나봐. 이 어떤 힘의 정체가 뭘까? 낙하산을 피면 공기의 방해를 받아서 공기의 저항력을 받겠구나. 그게 중력과 상쇄돼서 알짜힘이 0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풀어보면 가에서 스카이다이버의 속력은 점점 증가한다. 얘는 지금 낙하산이 없으니까 공기의 저항력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짜 힘은 아랫방향이라서 점점 증가할 거고 나에서 스카이다이버에게 작용한 알짜 힘이 0이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다? 문제에서 알려줬죠. 일정한 운동 방향과 속력. 그 문제만 잘 봐도 알 수 있죠. 동그라미. 나에서 스카이다이버에게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 아니죠. 중력을 상쇄시키는 힘이 있다고 해서 중력이 빠니아가 아니라고. 중력도 있고 공기의 저항력도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답은 기억과 니은. 그 다음에 요 문제도 좋아. 잘 봐보세요. 가는 용수철이 나무도막에 연결하여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는 중이래. 운동 방향이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손으로 잡고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용수철의 길이가 어떻게 돼? 늘어나니까 용수철은 나 왜 이렇게 늘리세요 하면서 줄어드는 방향. 다시 작아질래 하는 방향으로 이 나무도막을 잡아당길 겁니다. 이 힘을 뭐라 한다? 탄성력. 즉 탄성력은 무슨 방향? 이쪽 방향일 거고. 근데 지금 나무도막을 잡고 오른쪽으로 질질질 끌고 가고 있죠. 그럼 바닥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인 이 방향일 거야. 마찰력도 왼쪽 방향일 거예요. 자, 이번엔 나를 봐봐. 나는 뭐냐면 가에서 잡고 있던 나무도막을 놓는 순간이야. 자, 늘어나 있던 거를 잡고 있다가 손으로 놓은 바로 그 순간인데 늘어나 있던 거를 놓았다라는 거는 여전히 늘어나 있는 상태라는 거죠. 놓자마자 0.001초 만에 사진을 찰칵한 상황이라는 거야. 그럼 늘어나 있던 게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 방향으로 탄성력을 마찬가지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나에서도 탄성력은 왼쪽 방향인데 이때는 이제 운동을 어디로 해요? 사람이 잡아당기고 있지 않고 손을 뗐죠? 이제 무슨 힘만 있어? 탄성력이 왼쪽으로 얘를 잡아당겨서
나무 도막은 왼쪽으로 움직일 건데 이거를 다시 땅바닥이 방해한다. 마찰력은 무슨 방향? 오른쪽 방향일 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에서의 탄성력은 왼쪽, 마찰력도 왼쪽. 그 다음에 나에서의 탄성력은 왼쪽, 마찰력은 오른쪽.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이 문제가 진짜 어려운데, 자 봐봐요.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봐야 돼. 자, 그림 가는 정지한 물체를 절반만 잠기게 했을 때 용수철 저울로 측정했을 때 6N이래. 자, 용수철 저울이 6이라는 거는 이 물체의 무게가 6이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지구가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지만 이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이 물들이 위로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용수철이 느끼기에는 생각보다 안 무거운데? 라고 느낄 거야. 왜? 부력, 이 물이 받쳐주는 이 부력 때문에 중력보다 원래 느껴야 할 중력보다 좀 약해졌네 라고 느낄 거예요. 그게 몇이다? 6N이네 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물체의 무게가 6이 아니라 중력에서 부력이 빠진 그 정도가 6이다 라고 느끼고 있는 거고, 나에서는 이번에 그냥 아예 완전히 잠갔대. 왼쪽은 절반만 잠겨서 부력이 약한 편이야. 근데 얘는 이제 완전히 잠갔어. 중력은 그대로예요. 물체의 무게는 그대로인데 부력이 아까보다 더 세졌어. 그럼 좀 더 가벼운데? 라고 느끼겠죠. 얼마나? 4N밖에 안 되네 라고 용수철 저울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부력이 얼만큼 더 세졌어요? 6에서 4로 더 가벼워졌네 라고 느낀 거는 나머지 절반이 더 잠기면서 2N의 부력이 더 생겼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절반을 잠그니까 2N의 부력이 생겼네라는 거야. 즉, 이 물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력이 몇이다? 2N이다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 절반도 다 잠기면 또 몇 N이 늘어난다는 거야? 2N이 늘어날 거라는 거고, 이 전체가 다 잠기면 부력이 총 4N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은 뭐냐?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부력이 몇이다? 4N이다 라는 거고, 부력 4N을 빼고 이 4N만큼 중력이 깎여서 가벼운데? 라고 느낀 게 4N이라는 거잖아. 즉 무게는 8N이라는 거죠. 무게는 원래 8N인데 부력이 4N만큼 깎아줘서 용수철 저울이 4N밖에 안 되네 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왼쪽에서 보면은 지우기가 더럽게 힘드네. 편한 방법이 없을까? 모르겠다. 자, 6N. 이게 의미하는 거 뭐냐면 중력이 있는데 절반만큼 잠겨서 몇 N? 절반에 해당하는 부력 2N만큼 중력에서 상쇄가 돼서 가벼운데? 라고 6만큼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럼 얼마여야 돼? 8N의 무게가 8인데 부력이 이만큼 깎아져서 난 6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문제 보면 기억,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방향 아래 방향이다. 그냥 헛소리죠. 부력은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이에요. 무조건. 니은 가에서 물체에 작용한 부력의 크기 2N이다. 맞죠? 이 절반에 해당하는 게 2N이다 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디귿 물체 무게는 8N이다. 아까 구했죠? 정답. 답은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문제가 10번 문제. 자, 공기 중에서 용수철의 무게가 10N의 물체를 매달았대. 잘 봐야 돼. 공기 중에서 매달았을 때 무게가 10N이래요. 그때 몇 N 늘어났대? 5cm. 그러면 5cm 늘어났을 때 10N의 힘으로 잡아당겨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비례식이. 그럼 1cm만 늘어났다면 걔는 몇 N 늘어나는 거야? 몇 N으로 잡아당긴 거야? 2N으로 잡아당겼다는 거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림에서는 어떤 그림이냐? 물에 완전히 잠겼을 때, 잠겼다? 부력이 있다는 거죠. 그때 원래 길이보다 3cm 밖에 안 늘어났대. 공기 중에 있을 때는 5cm 늘어났는데 물에 넣으니까 3cm만 늘어났네. 자, 여기 적어놓은 거 있죠. 1cm 늘어날 때는 2N만큼 잡아당겨진 거야. 근데 지금 3cm가 늘어났다는 거는 용수철이 느끼기에는 잡아당겨지는 힘이 6N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그림 보면 알겠지만 10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왜 용수철은 나 6N밖에 안 잡아당겨진 것 같은데 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까 하면은 중력이 10이 있는데 여기서 얼마가 깎여야 용수철이 6밖에 안 잡아당기는 것 같아 라고 느낄까? 윗방향으로 4N만큼 부력이 있어서 10이 아니라 부력 때문에 4가 깎여서 나 6N으로밖에 힘을 못 받고 있어. 탄성력이 6N밖에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겁니다. 즉 부력의 크기는 얼마다? 3N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크기는 4N, 방향은 윗방향. 자, 그 외에 다양한 나머지 문제들이 있는데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들었다면 풀 수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별로인 것 같아서 그냥 보지 마세요. 그리고 9번 문제 같은 이거 수업 안 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속력에 대해서 얘기 안 한 적 있나요? 운동 방향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 안 한 적 있나요?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굳이 예시를 안 들어줘도 알아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나 모를까봐. 무빙워크는 뭐야? 막 공항 같은 데 있으면 그 일자 에스컬레이터 있잖아. 엥 하면서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 그런 걸 무빙워크라 해요. 속도가 일정한 거지. 방향도 일정하고. 대감런차에는 그냥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빙글빙글 도면서 관람하는 거잖아요. 속도는 그대로인데 방향만 변하는 거지. 그네는 어때? 이렇게 매달려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잖아. 그네를 타봤으면 알 거야. 꼭대기에서 멈췄다가 빠르게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다가 멈추고 다시 내려가고 속도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는 게 그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려울 게 없을 거고 뭐 이 문제도 수업 때 같이 풀었고 이건 그냥 풀면 되고 뭐 이런 문제도 뭐 읽어보면 어떤 전신 수영복에 물이 쉽게 흐른다라는 거는 이 수영복을 안 입으면 쉽게 안 흐른다는 거잖아요. 즉 수영복을 입으면 물의 마찰을 줄여준다는 거고 마찰이 줄어든다는 거는 내 운동을 덜 방해한다는 거니까 전신 수영복을 착용하면 마찰력이 감소. 왜? 쉽게 흐르니까. 그 다음에 잘 젖지 않고 잘 뜬다고? 잘 뜬다? 부력이 증가. 그래서 전신 수영복을 착용하면 마찰력이 줄고 부력이 증가해서 기록이 단축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을 모두 다 이해하고 쉽게 풀 수 있다면은 그래도 꽤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문제가 당연히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들 잘 푸는 것 뿐만 아니라 수업했던 모든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시험 잘 보시고 화이팅!